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약속 드렸죠. 강의 안 한다고. 근데, 와, 이게 또 질문들이 쇄도를 내서 짧게 그냥 질문에 대한 답만 드리고, 이걸 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 잘 이해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문장으로 이렇게 써드리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말로 좀 떠들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지금 형사소송이 민사소송보다 오히려 저 까다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분량적으로는 민사소송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자,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간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법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변론주의와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이 적용되는 그 우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응? 또는 뭐 학자에 따라서 기소편의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소독점주의 게다가 공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 직권주의, 그리고 또 실체진신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그 다음에 뭐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자백만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백 보강 법칙이라든지 또 증거법의 대원칙이죠. 위법 배제 증거 원칙, 응?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더 저는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공부를 할 때. 그 중에서도 증거법에서는 또 이게 전문 증거, 전문 증거는 우리가 310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죠. 응? 예외적으로 311조부터 17조까지 예 요건에 해당되거나 그 예에 해당되면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뭐 저 유튜버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훌륭하신 분들, 뭐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어떤 공무원 시험을 가리키는 강의하시는 분들의 그 강의를 유튜브로 제가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 저보다 혹시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 자기 어떤 그 개성에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개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어떤 그 색채를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분의 설명이 틀렸다. 제가 옳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다시 설명드리면 전문 증거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어적으로 제가 접근을 했고 이거를 또 설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공판정에 어떤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변호사님인데 공판정에서 전문 증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공판정에서 원래는 이제 모든 그 형사재판은 민사재판도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이 더 엄격합니다. 공판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을 인정합니다. 공판정 외에서 누가 떠든 거를 갖다가 공판정에 가져와서 제출한다. 이거 허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 증거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명미법의 어떤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들은 거, here is 뭐 evidence인가? 뭐, 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판사는 원진술자가 이제 공판정 외에서 떠든 거를 전문 진술자가 공판정 와서 이제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문 증거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판사는 원진술자의 증언을 듣고 싶은 거야. 공판정 불러와서. 그죠? 그러면 가장 클리어하게 해결되잖아. 어? 전문 증거의 어떤 우리 특신 상태라든지 임의성인지 따질 것도 없잖아. 원진술자를 공판정에 소환해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어버리면은 바로 그냥 저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314조인가요? 15조인가요? 뭐 소재불명이 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 우리 예에서는 원진술자를 살아가기도 바쁜데 공판정에 불러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 311조에서
15조까지 그 뭐 법관의 조서라든지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들, 응? 이런 것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근데 선생님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목적이 학문을 이루는 게 아니야. 실전용이거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거야. 선생님은 예전부터 곰곰이 생각해 봤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교수님들 같이 학문의 뜻을 이루고 싶고 공부가 재밌어요.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학문은 선생님이 볼 땐 수단이야.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더 나아가서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만 그런가? 그래서 선생님은 저 때는 이제 대학이 수능이 아니고 지금 같이 학력고사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세대였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고시도 선생님이 한 3번 실패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봤어요. 왜 내가 시험 점수가 내가 공부한 만큼 안 나왔을까? 이 스킬이 중요하거든, 스킬. 근데 스킬도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스킬이 발휘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입니다만은 지식은 필요 최소한만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능력이 극대화시켜야 되거든. 그러려면 공부하는 방법부터 조금 달라야 된다, 남하고. 그래서 전문 증거 제가 설명할 때 예를 들은 거예요, 전문 증거가. 교과서마다 천차만별이고 뜬 사람은 2~3페이지면 또 양반이야. 5페이지, 10페이지 막. 어우, 머리가 그냥 쥐가 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고 문장은 또 엄청 깁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어요. 왜 교수님들, 학자들이 어렵게 설명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은 강사하고 틀립니다. 오로지 학문 연구를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을 변호사를 만들어주는 목적이 없어. 그분들은 오로지 자기만의 어떤 욕심, 학문의 성과를 이루기 때문에 이 가리키는 기술이 저희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교수님들. 그래서 전문 증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우리가 법이라는 게 일본식 용어, 독일 용어 막 섞어 써가지고 머리가 쥐가 내리니까 이거를 제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야? 국어 사전이잖아. 국어 사전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거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험장에서 활용하는 게 사전, 그죠? 법전이잖아, 법전. 물론 법전은 기본적인 거 암기를 해야죠. 그거 일일이 찾아봅니까? 그 법전을 갖다 바로 대입시켜서 마지막이 뭐야? 마지막이 학설 판례인데 학설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학설의 좌우에 쏠리지 말고 웬만하면 절중설이라든가 통설 다수설을 위주로 가고 판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 그런 수법을 스킬로 시험장 가면은 틀릴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 증거를 다시 설명드립니다. 다시. 자, 전문 증거라는 거는 그 강사님들 설명한 것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원진술, 딴 사람이에요.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원진술자가 제일 좋은 거는 그 원진술자가 법원 와서 판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진짜로. 라고 증언해버리면은 그거는 전문 증거도 아니고 저기 본래 증거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전문 증거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원진술자가 법원에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는 게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 제가 이런 말까지 드렸어. 우리 판례는 국어적으로는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데 틀림없이 어떨 때는 본래 증거로 증거 능력을 그 요건 막 그 저기 특신 상태 임의성 안 따지고 진정성만 딱 살피고 인정해 버린다니까. 어떤 때나 이거는 사실은 검사의 실력에 달려 있어요. 검사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요중사실이라는 표현을 교수님들은 죽을 때까지 씁니다. 나 그 요중사실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헷갈려.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그게 범죄 사실이죠.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원지술자의 진술 그 자체냐? 아니면 원지술자의 진술 내용이 믿을만하냐? 신빙성이냐? 진실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판례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국어적으로는 전문 증거가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 표현을 답안지에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합격이 당락이 좌우된다니까. 전문 증거 시험은 나오는데 기출 저기 예상 문제까지 뽑아드렸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건 검사의 어떻게 보면은 검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이 검사들이 이게 실력이지 이게 실제로는. 검사가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뭐 얼굴 잘생기고 뭐 저 카리스마 있고 훈남이고 이게 검사의 실력이 아니에요. 검사는 스마트해야 돼. 그래서 이런 예가 있어. 판례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공동 피고인이 1, 2가 있었어. 그래서 두 명을 검사의 욕심은 뭐야? 두 명을 뇌물죄로 둘 다 처벌해서 잡아 넣어야 되잖아. 물론 저 뇌물 공연한 A까지도 잡아 넣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논의의 사안이 A는 공소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거 저기 소송에서 직접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공소외라는 표현을 써. 민사에서는 소송외라고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야. 사건의 당사자는 아닌데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 저기 피의자 단계의 참고인 비슷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공소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소외 A라는 사람이 뇌물을 줬단 말이야. 피고인 1하고 2한테. 근데 검사는 피고인 1을 갖다가 일단 심판을 해서 유죄 증명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증거는 어떤 거였어? 피고인 1에 대한 게 아니고 피고인 2에 대한 거였잖아. 공소의 A가 피고인 2한테 10억을 줄게라는 거를 내가 들었는데 그거를 판사님한테 전달했어요. 누가 피고인 1이. 그럼 검사가 선택을 합니다. 검사가 자 피고인 1을 갖다가 잡아들이고 싶은데 지금 원진수는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이잖아. 그래 돼버리면은 이게 전문 증거가 되잖아. 근데 반대로 피고인 1은 일단 놔두고 피고인 2를 잡아넣고 싶어. 그럼 피고인 원진수는 피고인 2에 대한 사실 자체죠. 그 전문 증거입니까? 본래 증거입니까? 본래 증거잖아.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했어. 피고인 1은 조금 놔두고 피고인 2를 갖다 먼저 쳐넣고 본래 증거로 유죄 때려버려. 그 다음에 판사님 이라면서 피고인 1에 대한 증거를 다시 수집하는 거지. 내가 검사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물론 저는 검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선생님 이런 표현을 썼잖아 끝에. 이거는 저 댓글에 그렇게 썼잖아요. 검사의 실력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본래 증거가 되냐 아니면 전문 증거가 돼서 그 엄격한 요건을 낱낱이 충족시켜야 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사의 실력에 좌우될 수 있다. 이 말씀하면 또 검사님들도 뭐 폄훼한다고 할 수 있고 쥐뿔 알지도 못하는 놈이 헛소리를 짓거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저만의 이제 강의 방법이니까. 그래도 전문 증거를 모르시겠다 하면 또 이메일 주십시오. 전화 주셔도 돼. 제가 답변해 드리고. 그 전문 증거에 대한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양하게 다뤄 드릴 테니까 걱정 접어두시고 충분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형사소송 갈 길 바쁩니다. 내가 보니까 까다롭네. 제가 봐도. 수고하셨습니다.